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민경남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김오수 청문회입니다. 오늘이군요. 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늘 열리는데요. 네. 최대 쟁점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 그러니까 김오수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면서요. 박상기, 조국, 추미애 3명의 전임 장관들과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좌를 했고요. 네. 또 후보자를 울망에 올랐던 요직만 청와대 민정수석, 공정거래위원장, 권익위원장 등등 무려 7개나 됩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사랑을 톡톡히 받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무마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검찰이 수장이 되고 나서 권력 수사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편향성 문제가 야당의 주된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거기가 쟁점이 될 것 같고 또 있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김오수 후보자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피의자 측을 변호했다. 청문회를 앞둔 오늘 아침에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었고요. 네. 수사 중인 현안을 보고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관직을 퇴임한 후에 라임 사건 2건을 수임했던 거고요. 논란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라임 옵티머스 사건 피의자 측을 변호했다는 요게 지금 오늘 조간에 쫙 쏟아졌네요. 예. 이게 청문위원들이 그럼 언론에 좀 미리 알려줬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뭐 그렇죠. 예, 이미 그리고 뭐 김도읍 의원실에서 뭐 제출을 받아서 이미 다 뿌린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쟁점은 정치적 중립성인데 실제 파괴력은 이 소위 말하는 정관예우 이게 훨씬 클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퇴임을 한 뒤에 8개월 동안 2억 원의 자문료를 그 법무법인 화현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수임을 한 것에 5건이 최소 옵티머스 라임 이거와 관련된 거예요. 어허. 근데 이제 뭐 변호사법에 따르면은 검사였던 사람은 퇴직 1년 전부터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라는 건데 직접 검사가 뭐 이거 이를테면 한 거는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다 보고도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법 위반 논란까지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이때 이제 김오수 후보자가 이제 뭐 변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검찰 조사에서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부터 복합기 그 뭐 복사기 임대료 예. 뭐 지원받았다가 여기 이제 뭐 스스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도 뭐 변호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는 전에 특히 이제 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시절에 정관 특혜 근절 TF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뭐 국회 답변서를 통해서 정관 및 후관 변호사에 대한 부적절한 특혜는 근절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는 게 본인이 한 행적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휘발성은 이게 훨씬 클 것이다. 정관예우 논란. 예. 하필이면 또 수임한 사건이 라임 옵티머스 피의자 변호 요런 쪽이 더 관심이 갈 거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그리고 코드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이 지금 조직 개편안을 얼마 전에 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앞으로는 특히 이제 검찰의 그 형사부는 수사를 하려면은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은 검찰총장 승인이나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그러면은 이제 검찰이 앞으로 정권 수사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금 수사하는 거 다 덮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오늘 청문회장에서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민경남 PD. 네, 또 오늘 인사청문회 사회가 누가 되느냐도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면서 일단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가 된 박주민 의원이 사회를 임시로 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못 받겠다는 거였잖아요. 또 이 상황이 또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지 여야가 아직 싸움 중이기 때문에 벌어진 건데요. 네네. 아마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법사위원장 문제가 연계가 돼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오늘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글쎄 뉴스닥에서 오늘 여야 의원이 나오시니까 혹시라도 잠깐 코멘트 들을 수 있으면 듣기로 하고 2부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네. 특공 국정조사 이뤄질까입니다. 특공, 특별공급, 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국정조사를 야 3당이 요구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야 3당이 의원
한 명의 이름으로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공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해서 처벌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또 불붙은 특공 논란에 기름을 부었던 관평원 특공 문제가 있었죠. 감사원이 관평원 특공이 감사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이 대상도 아닌데 이전하는 것처럼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지었고요. 관평원 직원 중에 49명은 특공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시세 차익도 누렸고요. 한 절반 이상이 돼요. 그렇습니다. 49명이면. 그래서 감사원은 여기에 관련된 관세청, 기재부, 행안부, 행복청 이렇게 4개 부처가 모두 감사 대상이다라고 명시를 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런데 특공 문제가 압박해오자 여당의 반응은 좀 떨떠름한데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도 똑같이 조사받고 국정조사를 얘기를 꺼내는 게 도리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야 3당이라고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그렇죠. 다 같이 공동 전선을 지금 이 특공 문제에 대해서 형성한 거네요. 예. 이런 상황인데 여당이 마냥 안 된다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정의당이 좀 눈에 띄는데 네.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뭐 사이가 좀 냉랭해진 것은 오래됐는데 특히 최근에 박준영 후보자 네. 자진 사퇴 이후 이제 뭐 배진교 원내대표 연설 그거와 관련해서 뭐 반발 당신 뭐 요거 예, 당신 뭐 어디 야, 뭐. 어디 감히 뭐 이런 이제 있고 네. 완전히 냉랭해졌다. 그래서 어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정부가 정말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과거와 현재 정권이 모두 관여된 특공 아파트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적폐인데 이거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날이선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부동산 문제가 어찌됐든 굉장히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문제예요. 아니 제가 오늘 오프닝으로 언급했었던 민주당이 조사한 보고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 정당의 이미지가 어떤가를 민주당이 조사한 거거든요. 그 조사하면서 한 항목이 뭐였냐면 이번 재보선 실패 이유를 뭐로 보느냐 예. 이거였는데 압도적으로 부동산 문제 때문이었다가 나왔어요. 그렇죠. LH 사태. LH 부동산 정책, 여권 인사, 부동산 논란 이게 예. 원투쓰리로 다 잡혔거든요. 예, 그 예. 정도로 이제 부동산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전 정부부터 있지만 현재 정부까지 이어진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못 받겠다. 국정조사 못 받겠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문제 또 해결 안 하고 어무쩍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 이게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난감할 것 같네요. 근데 지금. 국정조사를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국정조사가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이후로 없어요, 지금. 그동안 국정조사 하자 뭐 이것저것 많았는데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한 없군요.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국정조사가 이루어질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민경남 PD.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네. 했는데 썩은 환부를 빨리 드러내야 하는데 조금 늦는 모양새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다음번 죽비는 더 단단하고 아플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여당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그런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 기시감이 드는 것이 LH 때 LH 사건 문제 있다 같이 해갖고 들춰내기 시작하자 이게 결국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선거에. 네네. 이게 있기 때문에 선뜻 이것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대선에 더 커지죠. 오히려 더 영향을 주니까 빨리 털어버리고 문제 있는 공무원들 징계하는 게 오히려 빨리 정리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특공 하는데 좀 헷갈리시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도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온 이 특공 문제는 잠시 후에 인터뷰로 정말 쉽게 꼼꼼하게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슈가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5당 대표들입니다. 오늘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들을 오찬에 초대했습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자리가 1년 3개월 만에 이런 회동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뉴스쇼에 출연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현금을 주고 어음만 받아왔다. 그랬던 김기현 권한대행도 오늘 오찬에 가고요. 예. 마찬가지로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오늘 오찬에 참석합니다. 과연 오늘 청와대 오찬 쓴소리도 많이 나올 텐데 밥이 제대로 넘어갈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설명하고 싶은 청와대와 쓴소리를 하고 싶은 야당 대표들이 한 자리에 지금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어제 뭐 뉴스쇼에서도 그 김기현 권한대행이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벗고 싶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대통령한테 전달하겠다. 그리고 뭐 각종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1년 3개월 만에 열리는 거예요. 야당 대표들하고. 굉장히 뭐 잦은 만남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김에 할 말 다 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야당들이 상당히 기세가 좀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통령도 설명할 것은 많고 그러니까 설명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과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는 사람들의 기싸움이 오늘 굉장히 오늘인가요? 네, 오늘이에요. 오늘이군요. 팽팽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이죠. 이래저래 양쪽 다 밥을 잘 못 드실 거다. 네,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설명하느냐고 뭐 네. 먹기 힘들고 또 따지느냐고 먹기 힘들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오는 31일에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뭐 주재를 하고요. 근데 그 바이든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을 하고 시진핑이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뭐 지금 관심이 모여지고 있어요. 잠깐만요. 녹색 미래 정상회의? 예. 이건 뭐예요? 녹색 미래 정상회의? 좀 낯선데요? 예, 그래서 뭐 여러 회원국들을 비롯해서 주요 정상급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 환경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탄소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서울에서 지금 이제 열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오느냐 아베가 아니라 스가 총리는 안 오는 걸로 이미 확정이 됐거든요. 차관급을 보냈는데 시진핑이 오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한중 문제가 여기서 또 얘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민경남 PD. 네, 또 일본은 이번에 P4G 회의에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스가 총리는 안 오고 차관급 인사를 참석시킬 예정인데 또 뭐 지금 일본은 코로나의 올림픽에 정신이 없을 상황이고 앞서 우리 정부가 불편한 관계인 것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고 안 오고를 가지고 어떤 속내를 드러내는 일종의 출석 정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시진핑 주석도 올지 안 올지 이런 출석 정치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지금 다들 좀 눈치 보기를 하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일단 북한 반응 안 나왔죠. 예. 사실은 오늘 새벽쯤에 북한 반응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죠. 저는 좀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북한 반응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으로 내정 간섭이다. 용납할 수 없다. 요거 나온 다음엔 또 가타붙다 다른 어떤 입장은 없는 상태. 이렇게 좀 이게 눈치 보면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진핑 주석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느낌인데 보겠습니다. 31일이라고 그러셨죠? 예, 이달 말입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